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하고 지금 그 가로로 출력된 수직 면접 자료하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화면 찍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보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DNA 입시연구소에서 스카이 심층 면접 그리고 스카이 외 면접 그다음에 학생부 관리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시 또 이제 스카이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 수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인문 논구술 팀이 함께 오직입니다. 함께 오직여서 교재 개발이나 아니면 시간표 이런 것들을 수업 방식이나 함께 상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여름방학 스카이 인문 면접 수업을 장지혜 선생님하고 저하고 따로 맡게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일단 그 혹시 어머님들 중에 그 5월이었나요? 브런치 특강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스카이 저희 설명회에 오셨던 학생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사실 그 학교들에서 수시 요강 같은 걸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반영인데 설명회를 한두 군데만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들을 대부분 다 접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쉽게 확인되는 정보들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이 지도를 하면서 갖게 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들 있죠.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올해 스카이 입시를 뭐 부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본 다음에 심층 면접이라는 게 스카이에도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합격을 위해서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스카이로 대학을 가기 위한 모든 방법들. 이것도 이제 뭐 한 2, 3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기회균형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스카이를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논술도 연대밖에 없었죠. 연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심층 면접 없이 스카이의 문을 두드리는 건 사실상 불법겠음 위원회 했는데 고대 논술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하고 이제 고려대에서 원래는 이제 면접이 있었던 연세대 추천형과 같은 교과 전형들이 서류 전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제 잘 고르면은 지시문 면접이 아닌 형태로 연대하고 고대는 갈 수 있는 길들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대 직윤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직윤을 받는 학생은 이제 내년엔 3명이 되지만 올해는 2명이죠. 그 2명에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들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직윤 유리하냐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폭넘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닐수록 불리해. 좋은 학교에 다닐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고민 끝에 뭐 외고에서 전교 1등인데 뭐 직윤 가야지라고 했다가 그냥 어디서 들으니까 직윤 불리하다던데 했더니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용으로 틀어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해서 합격한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직윤의 케이스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10층이었던 것을 필수적으로 투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서류 면접을 보는 소수의 전형이 그 다음에 여기 논술고사 그 다음에 연고대의 교과 전형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연고대는 기회균형을 포함해서 모든 전형에서 서연도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문 부술 면접을 통과를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3학년이 지금 2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입시가 통으로 바뀝니다. 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지금 보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골치 아프고 저희도 골치 아픕니다.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면접 유형 같은 것들이 다 새로 바뀌고 폐지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서영고에서 이제 올해 큰 변화는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훈 같은 경우에는 서류 3배수를 거친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죠. 그 다음에 면접 한 1%로 선발을 하게 되고, 일반 경영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이제 그 모든 대학 중에서 그 1차에서 2배수를 뽑는 유일한 학교죠. 왜냐면은 서울대는 추업이 도지 않을 때 2배수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을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는 가장 중요한 게 1차에 합격할 수 있는 것다. 1차. 1차에 합격하면은 그 중에 반이 실제로 합격을 하는 것이고, 면접을 잘 줄 때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실상 1차 합격자에게 기회가 열린 것이 일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기존에 좀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현재 고민을 하고 알아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지원한 학과나 계열에 따라서 보는 시험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문학하고 사회과학 두 과목을 보게 되지만 상경계열이라고 하는 우리 상경계열 학과라고 하면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 다음에 몸경제, 그 다음에 그 우리 생활과학대에 있는 소비자동학부에서 소비자학과 같은 학과, 그리고 자전까지를 포함해서는 이제 수학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수학 면접을 봐야 되고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실 거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자전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은 사회과학하고 수학을 보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전을 볼 경우에는 인문학과 수학을 보거나 아니면은 사회과학과 수학을 보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과학을 추천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문 수학을 보는 학생이 작년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범대를 보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인문학 사회과학 시험을 본 다음에 추가로 교직, 지시문을 기반으로 한 교직 면접까지를 같은 날 시험을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뭐 정시 얘기도 밑에 써놨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거에 비해서는. 일단 뭐 배수가 확대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상 연세대 평가 방식 같은 걸 고려를 하면은 4배수에서 5배수, 그러니까 4배수에서 5배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합격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1차 기회가 좀 더 주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가 인문계열에서 이제 통합계열로 이제 계열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면접에서는 동일해요. 면접에서는 우리 활동후 수험 같은 경우에 인문 통합계열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응용통계학과를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을 쓰는 고경에서만 인문 논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계열 논술.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예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인문 논술 형태로 돼 있긴 하지만 과학 지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에게 약간 장벽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논술 쓰는 과정에서 응용통계학과가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서울대에선 직윤의 최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학종을 쓰는 과정에 대부분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상위권 학교들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연대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하지만 연대 최저는 사실상 연대를 목표한다라고 하면 맞춰줘야 되는 정도의 최저입니다. 활동후 수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두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합 4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이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탐구 하나를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낮은 최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는 최저가 존재하긴 하지만 당연히 연세대를 목표한다라고 하면 맞춰줘야 되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도 이제 작년 면접에서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대가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이 뒤에 이제 논술 설명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고대 최저를 맞춰놓으면은 모든 학교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면접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학업부 수용을 볼 때 맞춰야 되는 최저. 개적인 면접에 최저가 없긴 합니다만 이게 논술하고 동일한데 이제 4합 8이죠. 4합 8이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탐구 한 과목 외에는 없다. 수학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등급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서 내가 학구나 논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제출 서류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연세대는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애초에 질문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대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서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일반 전형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포함된 표기된 부분인데, 연고대는 질문이 없습니다. 연세대는 녹화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고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반절은 질의응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예상한 질문,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 면접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고대하고 다른 부분은 사실 연고대는 내가 완결된 답변을 하고 그냥 그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가 끝날 수밖에 없지만, 서울대는 일단 틀려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접근을 엉뚱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 반응을 해주면은 충분히 수정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특징적으로 뒤쪽에 다시 문제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하스하고 유디가 있죠. 하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유디는 모든 문제와 제시문이 이제 영어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 되는 영어 면접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름방학에 개설된 정규반 수업에서는 UD는 수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루고 있지 않고 이제 별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평가의 세부 요소를 공개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면접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이 면접 태도 10%를 제외하면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분석력이라는 건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력이라는 건 제시문이 준 정보를 문제시킨 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라는 건 주어진 정보라는 건 제시문과 문제죠. 제시문과 문제의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지시한 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어떤 지시에 따라서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학생의 입장을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가치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말 우수한 학생인지를 그러니까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두 세트를 같이 30분을 준비해서 15분 동안 한 번에 두 문제를 같이 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21분 동안 별도로 준비한 다음에 이동해서 한 세트의 문제를 이제 7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그 두 대학에 비해서 연대의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면접 시간이 한 5분이라고 하면은 서울대 평균을 내면 7분 30초고 고대 7분이기 때문에 2분 정도 짧은 건 그렇다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면접의 난이도나 이런 게 연세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이 8분으로 매우 짧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실제로 연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난이도가 계속 조절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가 준 정보들 외에 시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밑줄 부분 위주로 본다면 아까 추가 질문 말씀을 드렸고, 서류 질문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나오면은 서류 질문 지원 동기 말해봐라 이런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류 평가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이런 활동으로 볼 것인지 저런 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학생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에 일종의 세모를 쳐놓는 거죠. 세모를 쳐놔서 실제로 어떤 활동인지를 점검하는 질문이 특정 학생에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사실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추가 질문 같은 거 받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뭐 2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본다면. 실제 통계적으로는 좀 더 높을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거의 받는 케이스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뭐 지원 동기나 뭐 장래 계획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보단 시험 전에 내 학생부를 훑어보면서 애매하게 읽힐 법한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년 문제들을 좀 실어놨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 뒤에를 비교를 해보면 연세대가 좀 더 길죠. 좀 더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훨씬 길죠. 훨씬 긴 거에 비해서 서울대 문제는 최근에 길어진 편입니다. A4로 편집을 하면은 사실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제시문과 문제도 상당히 짧습니다. 문제도 상당히 짧은 걸 가지고 사실 얼마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 문수성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이에요. 사실상. 그냥 수학 문제이고 이게 작년 문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면접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들 끝까지 못 풉니다. 끝까지. 이제 작년에 이제 매년 제가 이제 사회과학 수학반을 파이널 수업을 맡고 있는데 1차를 통과하고 파이널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수학 선생님한테 매년 물어보거든요. 애들 수학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반도 못 푸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 정도의 난이도예요. 사실 이게 문제 풀이법을 빠르게 착안해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은 사실 기본 개념 물으면서 단계를 질문해가면서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점검하는 정도로 하고 변별력을 이제 사회과학을 통해서 가져서 사실 수학 완전히 망했는데 사회과학 인문사회 사회과학 준비 잘하는 것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나중에 보면서 이걸 내가 손을 아예 못 대겠으면 사실 상경계열을 지원하면 안 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접근 방법은 알겠다라는 상태는 기본적으로 됐을 때 상경계열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대는 시간이 짧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를 상당히 꼬아놓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짧아진 거예요. 원래 이제 자료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A4로 편집했을 때 3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8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평가에서 의사소통 역량 평가라고 문구를 바꿨는데 사실상은 그게 이과 학생들이 이런 형식의 면접을 보기 위한 표현의 변경이지 평가 요소 자체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변화와 함께 기본적으로 2025년, 26년 두 해밖에 안 쌓이긴 했습니다만 자료가 빠졌습니다. 자료 해석이 원래 연세대 활동우 수형, 국제형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2년 동안 그 다음에 예시 문제를 포함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올해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6강에는 여전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자가 답변이 좀 애매하게 들릴 때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지 확신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완결성 높은, 오해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완결성 높은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제시문 하나가 영어로 포함된 정도이고 문제와 답변은 한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인데 이거는 제가 편집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제시문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주제를 보시면 AEI와 관련된 건데 이 문제를 8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답변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접근하기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이후에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계열적 합평에서 이제 그 오전 오후 시험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는데, 이 사회 상경 계열이 보는 시험이 오후 시험이거든요. 오후 시험인데 아무런 공지는 없었지만 2024년 이후로 3년 동안 사회 상경 계열이 보는 오후 시험에서 계속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상경 계열에 필요한 자료 해석 역량을 검증하는 그런 경향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계열적 합평을 사회상경 계열을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료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명확히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대는 실제로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어떻게 받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무도 이제 추가 질문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요강에는 써 있어요. 추가 질문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서류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답변을 마치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 하나만을 던지고 면접이 마무리가 됩니다. 3분을 말해도 마무리가 되고, 4분을 말해도 마무리가 되고, 6분을 말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7분의 면접이기 때문에 6분 이상 말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접근이다라는 걸 예배할 수가 있고, 고대 면접 특성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교과에서 두루 다루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에 그 UD에서 보신 것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계속 코로나가 나왔고, 코로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AI 같은 제시문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고대는 교과서적인 주제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만이 유일하게 상당히 예시답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 3, 4년 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평가 기준 자체를 세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잘 이해했다라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내가 요건을 명확하게 밝혀보면서 다각도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특징 같은 거, 계적 같은 경우에 자료가 오후 같은 경우에 포함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요가에 따라서 이제 올해 스카이 입시 전형을 정리한 표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려대 활동우수가 아니라 연세대 활동우수죠. 오타가 있긴 합니다만, 이 표가 이제 실제 그 올해 고3 학생들이 스카이 입시를 치르는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촉박하게 진행됩니다. 8월 말일에 학생부 기재가 마무리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1, 2학년 때와 다르게 8월 중순에 그 2학기가 개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마감이 8월 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그냥 보여주고 끝난 학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학생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0일에서 2주 정도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틀 뒤에 구평을 보게 되죠. 그걸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최저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정시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학교를 결정해서 그 다음 주 월화수에 서영고 모두 동일하게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달 뒤에 바로 연세대 논술이 있습니다. 연세대 논술을 최종적으로 9월에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9월에 결정하는 경우에 준비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름방학부터 내가 논술을 쓴다면 논술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 우리 그 문제인제 1차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10월 말부터 계속 시험 있죠. 이 수능 직전주 한 주를 제외하면은 이제 계적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 2주 전에 시험 있고, 그 다음에 고른 기회나 UD 같은 경우에는 2주 전, 3주 전에 시험이 있고, 수능을 본 다음에 곧바로 연세대, 고려대가 아니라 연세대 활동우수 면접이 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능을 본 날은 물론 다음날 시험 보는 논술 시험 보는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능 날은 학생들도 지치고 학원도 이제 수업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활동우수는 하루 준비하고 시험을 와야 돼요. 하루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래도 이제 그 준비된 것들을 상기하는 시간으로 하이는 수업을 가지고 시험 응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대 논술이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능 끝나자마자 1차를 발표한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이 다음 주말, 그 다음 연세대
하스,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 기균 순으로 해가지고 12월 4일이면은 서영고의 모든 전형이 끝나고 뭐 작년에는 이제 학교마다 날짜들이 좀 달랐는데 12월 18일에 서영고 모든 학교들이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내가 어느 시기에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면접에서 이제 그 고려할 부분들을 넣어놨는데, 늦어도 지금 저희 수업도 이제 그 여름방학이 시작된 그 주말부터 네, 수업이 준비가 되긴 합니다만, 이 앞에 이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지원하고 나서 9월 중순 넘어봐서라고 하면 또 11월 되면은 아무리 최저가 별로 상관이 없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정시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면접을. 어려운 걸 고려하면은 만약에 내가 스카이를 제시문 구술 면접 있는 학교를 하나라도 응시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름방학과 동시에는 저번 준비를 시작하는, 겨울에 물론 한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여름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기본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고대 이 학교 해설을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히 명확하게 평가 기준과 점수, 뭐 어떤 걸 쓰면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을 논술은 밝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도 몇 년 전까지는 사실상 제시문 출처 정도를 빼본 학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제시문 구술 면접은 혼자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구술팀에서 이제 서울대 해설 같은 것들을 팀으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는 정도 외에는 사실상 내가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게 이제 정시랑 같이 준비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면접을 놓고 이제 정시에 오른을 하느냐. 이거는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면접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몇 명은 서울대 1차 합격 발표 후에 면접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파이널 수업에 들어오고 붙기도 합니다. 꽤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점검하는 것이지 어떤 기계적인 답변의 완성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합니다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 제가 매년 파이널 수업을 하면은 그 시험 전날인데 처음으로 면접이라는 걸 해보러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 하고 수업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사실상 하루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녹화 면접이잖아요. 그냥 그 완성도 자체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2주 전에 파이널 익스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보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원할 때 사실 그 7분 동안 유기적으로 어떤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연습 없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준비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고려해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 것인지를 좀 고의를 해주시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영고 면접 수업을 같은 반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서울대 면접 유형이 크게 바뀌면 내년은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같이 준비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세대가 특히 연세대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그 한 페이지 반 제시문 문제를 보고 그걸 8분에 내가 8분에 준비하고 답변해야 돼라는 거에 쫓겨서 연세대 연습만 한 학생들은 얕은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질의응답 같은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고대처럼 형식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21분 동안 고민해서 제대로 풀어낸 학생들이 결국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을 때 좀 더 길고 어려운 문제를 8분 안에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고대의 여러 주제를 쌓아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서로 모든 학교들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하나의 학교만 지원하는 학생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다른 그 개인 수업이나 특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름방학에 만약에 하나 이상의 서영고 제시문 구술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같이 준비하는 저희 반이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선 기본이에요.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라는 지시가 없어도 면접 과정에서 제시문의 이해를 요약 형식으로 반드시 답변 초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비문학 제시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핵심을 정리해야 되는가는 답에 가까운 게 있기 때문에 답변 초반에 제시문 이해를 드러내는 요약만 본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해하고 그걸 요약 형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가, 사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대 면접을 예로 든다면 2명 중에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제시문 이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부분에서 이미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맥락에 따라서 그 개념을 제대로 내가 어떻게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지시에 곧바로 답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일상어에서는 이런 의미이지만 이 제시문 맥락에서는, 이 문제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계속 답변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역평가가 기출문제 찾아보는 데잖아요. 그거에 보면 모든 학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학생들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과, 기본적인 사회교과, 이제 사문, 생윤, 윤사, 경제, 정법, 이 정도 과목은 교과서 기본 개념 정도는 익숙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정도를 끊임없이 이제 실력, 이 부분들을 갖춰 나가면 사실상 2명 중에 1명, 그리고 3명 중에 1명에 나아지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0일, 12일 토요일, 요일에 수업이 개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강에서는 겨울방학에도 포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은 면접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답변인가를 공유를 하고, 2, 3강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어떤 유형이 있고 각 유형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그걸 8주 동안 따로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뒤쪽에 실어놓은 커리큘럼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서울대 사회과학, 연세대, 서울대 인문, 그 다음에 고려대 순으로 2문제를 연달아서 계속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중간을 본다라고 하면 토의식 강의로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제 나름대로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대다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학생들의 답변을 전부 다 들어본 다음에 그걸 서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부 서영을 쓴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답변을 들으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반영하거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1대1 실전 모의 면접도 중간중간에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대다 모의 면접이다. 이렇게 매주 경험하게 되는 1대다 모의 면접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가 2번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당 3시간 수업이죠. 정시 준비도 하거나 아니면 최저를 고려하면은 3시간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수업 3시간으로 실력을 충분히 갖추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말하고 평가를 한번 받아봤다라고 해서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본 문제를 매주 과제로 줍니다. 이미 한번 풀어본 거기 때문에 한 30분만 시간을 내서 그 답변을 다시 해보도록 대본을 써서 혹은 영상을 찍어서 저희 그 구슬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좀 세세하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고 실력을 길러 나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네가 처음 풀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합격권의 답변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누적되면 합격을 하는 거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 실력을 키워서 합격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아마 이제 받으신 자료 중에 저희 브로셔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재들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는 2015년 이후에 서영고 모든 문제들을 정리한 그런 기출문제집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술팀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작성해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학생들한테 가장 맞는 설명이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해제 정확하게는 올해까지밖에 못 쓰는 자료이긴 하죠. 내년에 서울대 면접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서울대 외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사가 간단하게 작성한 해제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대1 모의 면접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처음에 보셨을 때 아마 그 첫 페이지 넘기시면서 프로필 같은 것을 읽어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구술팀에서 저도 이제 농구술 서울대 서영고 입시를 15년 정도 지도를 했는데 저희 구술팀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부만 졸업했던 사람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석사 이상 석박사를 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인문학을 대부분 다 전공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뒤늦게 가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고 지금 내일도 시험이 하나 있어요. 기말고사 하나 있는데 국어교육에서 이제 글쓰기 말하기라는 것들이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쌓아온 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리고 다른 교재들 보면서 15년 동안 지도를 해왔고 이렇게 지도한다는 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한 글쓰기 말하기에 어떤 실력을 키우는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궁금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하고 현실은 또 다르죠. 저희가 이제 쌓아온 노하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착용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수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 보시면은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것들도 많이 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만약에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엄청 대규모 수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수업이 아니고 이제 밤마다 매년 현차는 있긴 합니다만 뭐 제일 많아도 뭐 15명, 적을 땐 5명 이 정도의 작은 규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사실 여름방학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제 1차에 합격하기도 했고 1차에 합격을 해서 파이널 수업 여름방학부터 수강한 학생들인 뭐 장재현 선생님 반이나 저희 반이나 사실상 1차 붙은 학생들은 다 최종적인 합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매년 지금 한 4년 정도 포항제철고에도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스카이 구슬을 수업을 하러 가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서너 번 겨울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정도로 해가지고 3차례 정도 특강을 들은 학생이 저희가 이제 추석에 추석 특강을 하거든요. 추석 특강을 그 학생이 이제 다른 학원 유명한 학원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본다 라고 하면서 저를 배신을 하고 다른 학원을 갔다가 추석 끝날 무렵에 저희 특강을 모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규모가 작은 수업을 하고 더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 짱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지도해온 방식이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쌓아온 노하우들이 면접 형식이 바뀌기 전 이 올해 마지막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수험생들에게 발휘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준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술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그 논술문에 대해서 장지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수 있도록 좀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